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시점을 제시한 가운데 미군 항공모함이 중동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The upcoming days will be decisive. Iran knows that, and there's almost nothing they can militarily do about it. If Iran was willing to relinquish material they have and ambitions they have, great, that's the goal. But I didn't mean it flippantly when I said, in the meantime, we'll negotiate with bombs. We want that deal to be accomplished if at all possible. If not, then we're prepared to continue. And over the past 30 days, we've struck more than 11,000 targets. Given the increase in air superiority, we've successfully started to conduct the first overland B-52 missions. 네, 지금 이미 링컨함, 포드함이 중동 해역 쪽에 가 있는데 새롭게 조지 부시함이 출발을 한 겁니다. 음효식 실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항모를 투입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중동 지역에 투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포드 항모와 링컨 항모 두 척만 있었는데 새롭게 이제 미국에서 부시 항모가 출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런 제공권의 상실 또는 어떤 뭐 전투기나 어떤 화력의 열세 때문에 전투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항공모함 실제 포드 항모가 지금 크로아티아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크로아티아에 있는 포드 항모까지 이 전투에 참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건 세 척의 항모가 이란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폭격을 한다는 걸 상상하게 되면 아마 이란으로서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전쟁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6일의 시한을 주면서 항모를 세 척까지 동원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란을 강하게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6일 이후에는 뭔가 또 다른 어떤 그 미국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언제든지 투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압박용 때문에 보낸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영종 센터장님, 네. 지금 어쨌든 협상도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협상력을 좀 높이려는 어떤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그 강습 상륙함인 트리폴리라든가 이런 함정과 공수부대 예. 이렇게 해서 지상작전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부시함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물론 뭐 포드함 같은 경우에 지금 크로아티아에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만 마치고 복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세 척의 미국의 간판급 항모가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란은. 예. 그런 아마 그 막판 좀 공세를 대비하기 위한 총공세를 위한 지금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늘의 요새로 불리고 있는 B-52 폭격기도 출격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 댄케인 합참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B-52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을 발표를 했는데요. 엄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B-52가 또 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폭격기는 금방 말씀하신 B-52와 보통 스텔스라고 알려져 있는 B-2 그리고 B-1B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B-2나 그 B-1B 같은 경우는 약간의 스텔스인이 있기 때문에 전쟁 개시에 많이 활용이 됐는데 이 B-52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기능은 없거든요. B-52는 약 30톤 정도의 폭탄을 비행기에 싣고 원하는 표적에 가서 떨어뜨리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2일 전인가요? 약 1,000kg 정도의 제이담 벙커버스터탄을 그 이스파한에 떨어뜨렸다고 할 때에도 B-52가 동원됐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략 폭격기에서 기능상으로는 가장 좀 낮아 보이는 B-52까지 이란 지역 상공을 다닌다는 것은 이란의 어떤 대공 능력이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깝다. 그러니까 저런 폭격기들이 이란 하늘에서 엄청난 폭탄을 떨어뜨려도 이란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의 하늘은 완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저런 여러 그 세 종류의 폭격기들이 언제든지 지하에 있는 이란의 어떤 뭐 그 탄약 저장 시설이든지 또는 뭐 드론 생산 시설 이런 것들을 마음껏 그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돼 있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정말 이 제공권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이란을 압도하고 있구나라는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이란도 드론 등으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제공권에서는
미국이 우위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달 27일에 중동을 비밀리에 방문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파병된 미군들과 만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전쟁을 더 빨리 진행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영종 센터장님, 이건 어떤 의미로 꺼낸 얘기일까요? 언제든지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미군 파병되어 있는 군인들은 그걸 원한다 이걸 강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전쟁 전반을 걸쳐서 보면 사실 이 헤그세스 장관이 전반적으로 강경한 이 주장을 내세우고 전면에 마치 그 돌격대처럼 서 있거든요. 덴케인 합참의장보다도 더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뭐 우리는 폭탄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헤그세스가 며칠 전에 중동을 다녀왔다. 그리고 특히 공군의 정보 분석관들이라든가 이런 공습을 전담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을 만났다. 이게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항공모함을 통한 어떤 공습이라든가 강습 또 공수부대라든가 이런 걸 통한 공격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좀 더 강도 높은 그 타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헤그세스가 지금 주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아마도 이게 좀 그 트럼프의 뭐 내일 발언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향 결정에 따라서 헤그세스는 언제든지 우리가 지상전이든 뭐든 감행할 수 있다 이런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전쟁 당사국이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성과 과시에 나섰습니다. במלאת חודש למערכה המשותפת שלנו ולארצות הברית, אנחנו קודשים בשיטתיות את משטר האימים שקרה במשך עשרות שנים, מוות לאמריקה, מוות לישראל.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성경 속 10대 재앙에 비견되는 타격을 우리가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에게 입혔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엄 실장님, 네타냐후 총리 얘기도 좀 들어보면 이미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성과를 과시하는 것 같은데 미국과 이란이 실제로 진짜 발을 좀 빼고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을 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승리했다고 선언할 것은 뭐 바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성경에 나오는 10대 재앙 이야기를 했거든요. 10대 재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억압받다가 탈출하는 그때에 하늘에서 벌을 내리는 그 10대 재앙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저런 사례를 든 이유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한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린 징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예.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정의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저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실제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그 이란도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하고 있고 수많은 폭격을 하고 있지만 레바논 쪽에도 많은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미국과 그 이란이 협상을 해서 이란 지역에 대한 공격은 멈추려나 있더라도 네타냐후의 저런 발언은 레바논이나 이런 인접 국가들에 대한 공격 작전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은연중 펼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의 7위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